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그 미국 시장이 좀 조정폭이 이틀 좀 컸는데요. 어제 뭐 종가분에 많이 좀 만회를 좀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는 거니까 그게 제일 더러운 거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미국 시장 원래 해외 투자는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감으로 이제 지수는 관심 있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식도 미국 주식을 할 바에는 국내 주식이 낫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난 거는 금이나 은 투자가 더 낫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은 투자가 더 낫다고 보이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어제 미국이 먼저 5% 먼저 급락을 했죠. 첫째 날. 그래서 아침에 한 3.75% 빠졌다가 종가에 뭐 1% 정도 빠진 거로 끝나서 이제 양봉이 나와서 끝났죠. 21선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는 21선 밑에 있더라도 이것도 하여튼 양봉이 나온 거죠. 아침에 한 2.6 빠졌다가 1% 빠진 정도 빠진 거로 끝났는데 일단 다우 먼저 보면 이 추세선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겨우 버텼죠. 그러니까 첫째 날 그 종가 기준으로 뭐 3%좀 안 되게 빠졌는데 2.78% 빠졌죠. 그 다음 날 저가가 또 2% 빠졌다가 이제 종가 부분에 0.5 정도 빠진 거로 이제 만회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 오일선과 이 추세선이 무너지진 않은 겁니다. 지금 다우지로 봤을 때 단지 이 MACD 오실레이터는 이제 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근래에 조정이 좀 이제 나온 모습인데 이게 나스닥에서 이제 확연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나스닥이 이 쉬지 않고 이제 뭐 조금 조정해서 오른 게 이게 뭐가 해도 올랐거든요.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하고 상승을 하고 또 그 악재가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또 오르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좋다고 오르고 나쁘면은 부양책 나올 것이다 갖다 붙이는 거죠. 유동성 장세니까. 그럼 이거 지금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교수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하락 이 교수형을 지금 얘네들이 몇 번을 그냥 무시했는지는 몰라요. 뭐 이건 뭐 기술적인 거지만 제가 보기에도 수도 없는 그 교수형들이 나왔어요. 여기도 교수형이죠. 예, 교수형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교수형이죠. 그렇지. 여기도 교수형이고 여기도 교수형이고 이거를 다 이겨내고 오른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교수형이 이제 계속 오르면서 여기서 맞은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오실레이터도 이제 파라볼릭도 이제 매도 사인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몇 개가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 오일선하고 이 파동이 아직 무너진 건 아닌데 나스닥 같은 경우 이틀에 10% 장중이지만 이틀 만에 10%가 빠진 거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5% 장중에 5%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종합주가 지수가 10%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없단 말이죠. 기사가 나온 게 특별히 무슨 특별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무슨 뭐 유로 뭐 환율 환 때문에 그렇다 뭐 많이 올라서 뭐 어쩌고 하는데 지금 기사 보면은 이 손정희가 이 콜옵션을 갖다가 뭐 4조 8천억 40억 달러니까 이거를 매입을 해서 나스닥 상승에
이 콜옵션을 사서 그랬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뭐 팔았다 그 얘기는 아닌 거죠. 글쎄. 하여튼 제 경험상으로 보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유 없이 빠지는 게 제일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이 빅스를 일단 매매는 안 했습니다. 뭐 간쪽에 넣어놔서 봤는데 지금 이거 매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장은 잘 버텼단 말이죠. 특이한 게 제가 말씀드린 유니슨이 지금 이게 상한가를 쳐버렸는데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사 지고는 매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그랬죠. 저 같으면 여러분 사르시란 말씀이 아니라 저는 벌써 전날 샀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상한가 쳐버리네. 아깝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이거는 뭐 다음 주 말 정도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되니까 선취매가 먼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조정 아닌 조정이죠. 이 정도는 제가 아마 제 기억에 12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정이 깊이 들어오면 저는 현대차로 더 살 거예요. 남은 자금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테라젠 이텍스는 아마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싼 가격에 제가 금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그 뭐정은 제 개인적인 매매니까요. 그래서 장 움직임이 개인이 사서 지금 버텼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낫다. 제가 그때 동구바이오 보였던 이거 뭐 갑자기 3만 원 넘었다가도 2만 6천 원, 뭐 4천 원 확 밀려버렸네. 근데 이 동구바이오 혹시 갖고 계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이하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긴 위에 꼬리 달면서 유성형이라고 뭐 별이 떨어지듯이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좀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특이하게 좀 조정받는 것 같다가 또 좀 지나면 만회가 돼요. 그랬다 또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유성형이. 그때 좀 조정받고 빠졌다가 이때는 뭐 그 3월 달에 뭐 낙폭과대 전부 다 뭐 반대매매 나가고 그럴 때니까 그 다음에 반대매매 반등 나오면서 오르면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윗꼬리를 달고.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반등이 나와요. 계속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근데 이번에 또 이때도 그랬죠. 7월 달에도 이거 얼마나 깁니까 이게. 이건 뭐야. 이게 19% 20% 올랐다가 종가에 3.5% 오른 거로 끝난 거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밀려야 돼요. 그럼. 근데 조금씩 또 오릅니다. 그러다 또 뜬금없이 또 조정받고. 그때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거의 18% 올랐다가 아침에 마이너스 5%뭐 어제 다 끝나시니까 마이너스 5% 시작했다가 어떻게 장중에 18% 올랐다가 종가에 1% 오른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산산은 16%가 빠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되면 이거 빠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버티다가 그렇게 해서 또 움직여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몇 번 매매를 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오래 정도 보는데 아마 요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땐 딱 이런 모양이 나오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빼먹어서 다시 요 금하고 은에서 좀 말씀 빼먹은 게 있어서 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을 14달러 때부터 해서 한 17달러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매수 추천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걸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27달러 요번에 좀 조정받아서 27달러로 이제 금요일 날 끝났는데 이거 뭐 매수 매도는 다 각자의 본인이 뭐 판단과 책임만이 하는 거니까 저는 한 지금 스케줄대로 본다고 그러면 한 2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이렇게 판단을 쓰신 분들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알고 계신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뭐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면서 뭐 미래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아마 이거 운 얘기했을 때 아마 유튜브에서 한 분만 계속 그 운 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실버아크님인가요? 그분이 요새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뭐 20달러 올라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늘 오르면은 그때 이제 다 증권사도 관심을 갖고 다 그럽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저기 그때 워렌 버핏이 그 베리골든가요? 뭐 그 금강 그 채굴 기업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 시장 일본 주식을 제가 안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신고된 게 왜냐하면 그 내역을 밝혀야 되니까 일본의 그 5대 종합상사를 샀죠. 7조 원어치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이게 물론 자기들도 그렇게 밝히겠고요. 저평가돼 있고 배당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배당이 없는 그거는 사질 않으니까 그래도 그 말기를 아주 우습게 하다가 지금 금강 개발업체 샀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5대 종합상사 산 거는 이 종합상사들이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해외 광산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원자재에다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미국 시장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선거 끝나면 깔끔하게 뭐가 처리될까요? 지금 액면 분할 가지고 많이 해먹었잖아요. 실제 액면 분할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그랬죠. 뭐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 없지만 지금 미국에 있어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에 있어서 제일 이슈는 뭡니까? 대선이죠. 대선 끝나면 대선 전에 시끄럽고 대선 끝나면 조용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다우 인버스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손해죠. 그러면 워렌 버핏은 금에 관련된 주식들을 사고 JP 모건은 은실물을 사고 아니 뭐 저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아니 JP 모건과 워렌 버핏이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좀 안심되지 않나요? 저는 무지 안심되는데 JP 모건이 안 샀으면 저 그 은하 안 샀어요. 근데 그렇게 매집을 하는데 실물을 조작까지 해가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렇게 금에 대해서를 알기를 아주 그냥 희한한 인간들을 바보 취급했었는데 예?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MB가 자원외교 방향성은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가 껴서 이게 아주 개판 떡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권도 바뀌니까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물론 걸레니까 없앴지만 걸레가 아닌 건 놔둬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개인이라도 이거 사서 그거 해야죠. 만회해야죠. 뭐 금을 사는 은을 사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백금을 사든 그거야 뭐 각자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워렌 버핏이 이거 산 거에 대해서 엄청 그거합니다. 기대됩니다. 왜 금하고 은하고 같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 증거금 올리고 한 거로 봐서 연준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비스꾸리하게 옛날에 썼던 수법을 또 쓸까 해서 조금 쫄긴 쫄았는데 워런 버핏이 들어오면 제가 보기 얘들 한 번에 지금 여기 지금 그 겨를도 없을걸요. 솔직히 연준 잘못 썼다가는 패다 후딱 가면 뭐 별거 없는 건데 지금 패만 가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더 보유할 거니까 뭐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29달러지 27달러 된 건데 뭐 그렇게 뭐 10% 정도 빠진 거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